사업자에게는 이 정기조사보다 비정기조사가 훨씬 더 치명적입니다. 아무래도 뭐 준비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지 않거든요.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먼저 이제 조사 관련된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특히 이제 국세청 출신의 세무 전문가가 있으면 그런 분들에서 조사 과정에서 도움도 얻으시고 그렇게 하시면 그런 리스크가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는 노무사 권미영입니다. 오늘은 세무조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대표님들께서 저한테 권노무사 국세청 출신 세무사 있으면 좀 소개시켜줘 라고 말씀을 많이 하셔서 오늘은 국세청 14년 경력의 베테랑 세무사님 조준섭 세무사님 모시고 세무조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사님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세무부인 스타텍스 강남지점 조준섭 세무사입니다. 저는 국세청에서 14년 동안 근무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세무조사를 수행해 보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세무조사에 대해 쉽게 설명드리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무사님, 세무조사가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세무조사가 무엇인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세무조사는 납세자가 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하고 납부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세무공무원이 그것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각 세법에 규정된 질문조사건이나 질문검사건에 근거해서 납세자의 장부, 서류, 물건 등을 검사하고 필요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단순히 세금을 추징하는 목적이 아니라 조세 형평성을 확보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네, 국세청 출신 세무사 좀 소개시켜줘 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 국세청 세무조사가 좀 무섭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세무조사가 왜 필요하고 또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안내해 주시겠어요? 네, 세무조사 무섭죠. 많은 사업자들이 어려워하시고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세무조사에 대해서 부담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세무조사 같은 경우는 납세자 간의 조세 형평성 관련된 공정한 과세 환경을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이제 성실하게 납부하시는 분들을 좀 보호해드리고 그러지 않은 분들을 대해서는 탈세나 조세 회피 의도를 최대한 막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세무조사는 어떤 기준으로 분류가 되나요? 종류와 각각 특징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무조사는 조사 목적, 대상, 범위, 산정 방식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가장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면 조세 범칙 혐의에 따라서 일반 세무조사와 조세 범칙 조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반 세무조사는 우리 사업자들이 일반적으로 받게 되는 개인 사업자나 법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사업자들에 대해서 그 국세공무원이 진행하는 그런 조사가 되겠고요. 조세 범칙 조사는 세금과 관련된 범칙 행위에 대해서 세무당국이 실시하는 특별조사에 가깝습니다. 일반적인 세무조사보다는 더 강력한 법정 권한을 가지고요. 진행되고 조사 결과에 따라 형사처벌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목 통합 여부에 따라 통합조사와 세목별 조사로 구분합니다. 통합조사는 기본적으로 납세자의 편의와 조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과세기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본다고 해서 그 납세자의 사업과 관련해서 신고 납부 의무가 있는 세목을 함께 조사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법인세 통합조사 또는 소득세 통합조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세목별 조사는 말 그대로 어떤 특정 세목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것인데요. 특정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그 특정 세목을 한정을 해서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합니다. 그리고 사업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받는 조사이기도 하고요. 일반적으로는 상속세 조사, 그리고 자금 출처 조사, 주식 변동 조사 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준을 말씀드리면 이 선정 방법에 따라 정기조사와 비정기조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기조사는 이름에도 나와 있다시피 특별한 혐의나 이런 것 없이 우리 국세청이 가지고 있는 슈퍼컴퓨터가 분석을 해서 조금 신고 의무가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그런 사업자에 대해서 그냥 컴퓨터로서 선정을 해서 진행하는 조사입니다. 그래서 대기업의 경우에는 4, 5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세무조사 대상자가 되죠. 그에 반해 비정기조사는 납세 협력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구체적인 탈세 제보,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국세청 공무원이 분석을 해서 착수하게 되는 조사입니다.
세무조사 자체가 수시로 선정되거든요. 그래서 납세자 또한 대비 없이 이렇게 조사를 받게 됩니다. 사업자에게는 이 정기조사보다 비정기조사가 훨씬 더 치명적입니다. 아무래도 뭐 준비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지 않거든요. 네. 따라서 평소에 이 비정기조사 대상자가 되지 않도록 정확하게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를 운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런 비정기 조사라는 거는 좀 국세청 공무원이 봤을 때 좀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은 것 같아, 이렇게 의심이 될 때 하는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아, 세무공무원이 분석을 전체적인 장부를 가지고 미리 하는 것이죠. 네. 자, 그러면 세무조사로 추징되는 세금이 뭐 얼마 정도인지 좀 궁금하고, 또 누구나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뭐 기업체들 얘기를 들어보면 뭐 이번에 얼마를 추징 당했다, 또 뭐 연예인 분들 기사를 보면 뭐 얼마 추징 당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얼마 정도 이렇게 추징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업하시는 분들이 좀 일반적으로 세무조사에 대해서 막연히 두려움을 갖고 계시잖아요. 근데 한번 살펴보면 2023년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은요, 우리나라의 국세 수입, 즉 국세청이 이렇게 세금으로서 걷어들이는 수입이 약 336조 정도입니다. 네, 맞네요. 근데 그 세무조사를 통해서 확보하는 세수가 한 12조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이게 바로 이제 세무조사의 목적이 세금을 걷는 게 아니라 성실신고 유도라는 데서 그 이유가 있습니다. 네. 336조에서 그 12조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히 적잖아요. 그 세무조사는 이 세수 확보 목적이 아니라는 그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2023년도에 법인 사업자 조사 건수가 한 4천여 건 정도 되죠. 전체 법인 사업자 수가 130만 명입니다. 그 비율로 따지면 몇 프로나 될까요? 아주 작은 숫자죠. 따라서 이제 세무조사에 대해서 막연히 곧 우리 사업자에도 나오는 게 아닐까, 그런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세무조사, 뭐 조사라는 거 받게 되면 납세자 입장에서는 긴장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조사 과정에서 혹시 특별히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을까요? 네, 중요한 질문입니다. 막연한 두려움을 일단 떨쳐내셔야 되는데요. 세무조사 통지서를 받게 되는 경우에 최대한 마음을 편하게 가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두려움 때문에 사실은 본업을 이렇게 소홀히 하시거나 신경을 안 쓰게 되면 솔직히 사업에 좀 피해가 되잖아요. 그러지 않고 사업에 피해가 없이 그대로 이제 본업을 잘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먼저 이제 조사 관련된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특히 이제 국세청 출신의 세무 전문가가 있으면 그런 분들에서 조사 과정에서 도움도 얻으시고 그렇게 하시면 그런 리스크가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시면 됩니다. 이제 나왔으니까 당황해서 뭐 어떤 자료를 삭제한다거나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요. 최대한 성실하게 받으시면 되실 것 같고, 대신 그 전에 미리 이제 자료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면 됩니다. 뭐 장부나 서류 등 정리 같은 걸 평소에 꼼꼼하게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문제가 생기면 조준섭 세무사님을 찾아봐야 된다. 네, 정답입니다. 네. 그렇지만 찾아간다고 해도 아무 자료가 없이 찾아가면 사실 세무사님이 조언을 해주실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럼 평소에 미리미리 그래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준비를 하면 될까요? 네. 세무조사를 이제 완전히 피할 수는 없지만 대비할 수는 있잖아요. 특히 이제 세무조사 선정 안 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런 선정 가능성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서 뭐 위험 요소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탈세 의심 요소를 점검하셔야 되는데요. 일단은 가족, 직업 명의의 계좌를 사업거래에 사용하는 것을 최대한 자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 거래 없이 세금 계산서 발행하거나 수취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세 범칙 조사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최대한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이 세금 계산서 관련해서는 뭐 이명 계약이나 허위 금액 발행의 유혹들이 많거든요. 특히 이런 부분들 절대 주의하셔가지고 안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평소에 그리고 정기적으로 이렇게 세무 전문가와 상담해서 리스크를 점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자, 오늘 세무사님 덕분에 세무조사에 대해서 좀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세무조사는 납세자가 세법에 근거해서 법을 잘 지키고 장부를 잘 작성하였는지 확인하는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실히 신고하고 전문가와 함께 대비하면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하시면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조준섭 세무사님, 꼭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세무조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세무사님 좋은 정보 감사드리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세무조사 사례에 대해서 또 한번 얘기해 주실 예정이시잖아요. 네, 그때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정보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